스파이더맨은 그래서 정말 찌질해요. 한마디로 찌질해서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사진 찍어서 신문에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는데, 그런데 편집장은 매일같이 스파이더맨을 악독한 악당 이런 식으로 위험한 범죄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어쨌든 히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약속은 맨날 펑크내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MJ랑 만날 때도 항상 펑크내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채이게 되고, 팬들 사이에서는 피터의 운빨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해요.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우리는 이기는 영웅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지는 영웅한테는 위로를 받아요. 잘 나가는 사람의 큰 성공담이 아니라 무너지고 힘들고 욕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슈퍼히어로 하면 일단 슈퍼맨이 떠오르죠. 그리고 뭐 배트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떠오르는데, 슈퍼맨 하면은 사실 외계인입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고요. 배트맨은 억만장자입니다. 진짜 부자. 마블에서는 이 아이언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진짜 부자, 그렇죠? 또 마블에서는 토르가 또 신의 역할해서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스파이더맨은요, 마스크를 벗기면 그냥 피터 파커예요. 고등학생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은 원래 정체 자체도 좀 합니다. 우리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절대 외계인이 될 수 없고, 그리고 외계인보다 더 되기 힘든 건 억만장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스파이더맨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요. 돈도 없고 맨날 시험 걱정하고, 그리고 짝사랑하는데 그거 제대로 안 돼가지고 말을 어떻게 걸까 끙끙대기만 하고, 숙모랑 둘이 같이 살고 있으며 항상 월세 걱정에 시달리는 그런 아주 평범하다 못해 너무 좀 찌질하기까지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미국의 평범한 10대. 그러니까 피터 파커는 나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왜 미국인들은 신처럼 완벽한 영웅이 아니라 월세 걱정하는 그런 거미한테 이렇게까지 열광하는가? 이것이 사실 진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전까지 관행에 대한 새로운 어떤 충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1962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 마블의 또 영웅이죠. 진짜 영웅 스탠리라는 만화가인데요. 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마블의 영웅들을 창작을 했습니다.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스탠리가 실제로 이것을 만들어냈을 때 평범한 고등학생이 거미한테 물려서 힘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냈는데, 중요한 건 평범한 고등학생이란 이 10대 설정이요, 당시로서는 너무너무나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서는 10대는 사이드킥이라고 하죠. 영웅의 조수 역할, 배트맨과 로빈 할 때 로빈, 이런 정도는 10대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10대가 영웅 자체가 될 수는 없었거든요. 처음으로 이 10대를 영웅으로 내세운 게 이 작품인 거예요. 그리고 정말 스탠리가요, 진짜 영웅을 많이 창조했어요. 저 보면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그렇지 영웅 그 히어로를 보면 100명, 200명 훨씬 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새로운 거 없을까? 이거를 굉장히 고민했던 거죠. 근데 이때는 나이가 새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10대한테 딸려오는 그런 고민들 있잖아요. 돈 없고 맨날 그리고 인간관계를 너무 어려워하죠. 항상 꼬이고 그런 것들이 이 10대한테 붙기 좋았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책감이 바로 스파이더맨의 핵심 키워드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게 스파이더맨의 가장 중요한 대사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대사인데, 이 대사가 스파이더맨에서 나온 이유들이 바로 이런 고등학생의 어떤 불안정한 시기에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사실 여기에는 이 말이 나오기까지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아마 스파이더맨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스파이더맨이 여태까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많은 분들이 아는 영화로는 아마 한 3번 정도, 그쵸? 리부트 돼가지고 한 3번 정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보신 분은 이 장면이 꼭 나오거든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처음 그 히어로의 힘을 얻었을 때는 영웅은 개뿔, 그냥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 라고 해서 뒷골목 레슬링 그런 데 가가지고 돈을 벌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눈앞에서 강도 하나가 도망쳤는데, 근데 뭐 저런 거 잡아서 뭐해? 저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도망치던 강도가 바로 피터를 친자식처럼 키워주던 벤 삼촌을 살해하게 되죠. 죽여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다름없던 사람이 바로 그 강도한테 죽게 되는데, 그 강도는 그냥 내가 원래 잡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벤 삼촌이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큰 책임에는 큰 힘이 따른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은요, 기본적으로 죄책감 위에 세워진 영웅이에요. 슈퍼맨은 권능, 그리고 배트맨은 복수거든요. 어머니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동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스파이더맨은 죄책감 위에서 일어서는 영웅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미줄이라는 게 결국 자신의 집이기도 하지만 결국 거미는 여기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있잖아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책감에 속박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과 또 비슷한 모양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미의 은유와도 상당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설정이었던 것 같아요. 스파이더맨의 비결은 마스크입니다. 여러분, 그 슈퍼맨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마스크를 안 써요. 그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쓰지만 수시로 벗죠. 그리고 I'm 아이언맨 하면서 내가 아이언맨이다 라고 밝히기도 하고요. 그러고 뭐 배트맨 같은 경우는 아니 사람들 왜 못 알아보나 모르겠어요. 여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죠? 이만큼 나와가지고 대충 알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스파이더맨은 완벽하게 마스크를 씁니다.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마스크 안에는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다 하니까 이게 이 마스크 안에 있는 인물이 흑인인지 백인인지도 모르고요, 아이인지 어른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누가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스파이더맨 유니버스 이런 데 보면 흑인 소년 모랄레스 같은 경우도 스파이더맨이 되고요, 여자인 그웬 같은 경우도 스파이더맨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라도 될 수 있는 영웅, 그게 스파이더맨이요. 여러분, 스파이더맨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바로 이렇게 서로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가르치는 그 장면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마블 영화에서도 그래서 재현이 됐죠. 세 명의 스파이더맨이 나와서 재현이 되는데, 그 장면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나 스파이더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적인 장면이 되기도 한 거예요. 이런 것을 굳이 따지자면 좀 의미를 더 부여하자라고 한다면, 민주화된 영웅, 이 사람은 이거밖에 못하고 저 사람은, 저 영웅은 저 사람밖에 못하지만 이 스파이더맨은 누구라도 될 수 있고 누구일 수도 있고 라는 그런 민주화된 영웅이다 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뭐 끝이라기보다는 우리 이미 스파이더맨의 세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거미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바로 월드 와이드 웹. 여러분, WWW가 웹이 그 거미줄 할 때 웹이거든요. 그 거미줄 위에 세워진 세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것도 결국 그 웹 위에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거미줄을 짜서 그 거미줄 위에 우리 문명을 통째로 올려놓고 지금 문명을 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도 우리는 그런 웹 안에서 살고 있는 운명에 사로잡힌 존재 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생각. 그래서 거미의 은유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인류와 앞으로도 계속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에서 근처에서 거미를 보시면 거미줄이 하고 바로 죽여버리지 마시고요, 잠깐 거미가 이런 의미였지 해서 거미에 대한 은유, 의미 같은 것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파이더맨은요, 돈도 없고 맨날 여자한테 채이고 그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무엇보다 매번 실패하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더맨이요,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특히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영웅이 되어 있거든요. 도대체 왜 성공하는 히어로가 아닌 실패하는 히어로한테 우리는 이렇게 열광하는 것일까?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스파이더맨이 이제 1962년에 스탠 리가 처음에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발행인이 마틴 굿맨이거든요. 근데 이런 새 캐릭터 어때? 라고 제안한 겁니다. 10대 청소년이 주인공인데 문제가 많은 친구야. 그랬더니 굿맨의 얘기가, 스탠, 그거는 내가 들어본 것 중에 최악이야 라고 이제 피드백을 한 거죠. 일단 첫째, 사람들은 거미를 싫어한다.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둘째, 10대는 주인공이 돼선 안 돼. 사이드킥 정도지 주인공이 돼선 안 돼. 그리고 셋째, 영웅이 문제가 많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굿맨이 안 된다라고 했던 그 이유 있죠. 바로 그 이유가 지금 우리가 스파이더맨을 사랑하는 이유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스탠리가 어쨌든 발행인이 망해서 안 돼, 이거 망할 거야, 그래서 안 해줘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탠리가 고민을 한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 파격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마침 마블 같은 경우에는 만화책을 여러 권 이렇게 발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폐간이 결정된 이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만화책 시리즈가 있어서, 이건 어차피 폐간이잖아요. 그 폐간 마지막 호, 그러니까 이거에는 뭐를 넣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폐간 마지막 호에 뭘 넣든 신경 쓰지 않으니까 거기 표지에 스파이더맨을 박아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걸 내보내는데, 스탠리는 내가 그 결정을 하고 안 잘린 게 다행이다 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은, 사업적으로 보자면 그런 결정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폐간 기념호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마지막 호, 그 마지막 호가 그 해에 그 마블 회사에서 가장 많이 팔린 만화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판매 부수를 보고 굿맨이 막 스탠리한테 뛰어와가지고 와 스탠 우리가 그 좋아했던 그 캐릭터 있잖아 그 캐릭터로 새로운 시리즈 만들어보는 게 어때?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최악의 아이디어라는 바로 그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스파이더맨은요 태생부터가 그런 거예요. 버려질 책에 그건 실패한 아이디어니까 버려질 책에 꼬투리로 살짝 들어갔다가 만화 역사를 바꿔버린 거거든요. 참고로 그 스파이더맨이 처음 수록된 마지막 어메이징 판타지 15가 폐간이 결정된 그건데 그 책이 2021년에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서 360만 달러? 그럼 지금 한국 돈으로 한 50에서 55억 정도? 그런 정도의 돈으로 그게 팔렸다라고 합니다. 와 정말 폐간 기념호 치고는 가장 성공한 만화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일단 피터 파커는요 늘 돈에 쪼들리고 학교에선 괴롭힘 당하고 그리고 한 번도 잘 나가는 애였던 적이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블에서 나왔을 때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이 막 우주적으로 싸우잖아요. 어벤져스에 속해가지고 그게 원래 스파이더맨 개념과는 되게 달랐던 거죠. 그래서 마블이 리셋을 한 게 그래서 다시 모든 사람이 스파이더맨을 입고 뉴욕에서 그 월세를 걱정하는 청년으로 되돌려버린 게 바로 그런 이유거든요. 원래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집의 스파이더맨 개념은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다시 이렇게 되돌렸는데요. 스파이더맨은 그래서 정말 찌질해요. 한마디로 찌질해서 인생이 잘 안 풀립니다. 사진 찍어서 신문에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는데 그런데 편집장은 매일같이 스파이더맨을 악독한 악당 뭐 이런 식으로 위험한 범죄자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활약할수록 더 욕을 먹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기가 어쨌든 히어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약속은 맨날 펑크내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랑 MJ랑 만날 때도 항상 펑크내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채이게 되고 팬들 사이에서는 피터의 운빨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라고 해요. 정말 일이 안 풀릴 때 저 정도는 피터의 운빨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스탠리가 의도했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이거는 나거든요. 잘 나가는 영웅은 내가 될 수 없어요. 그죠? 외계인일 수도 없고 정말 엄청난 억만장자일 수도 없고 내가 될 수 없는데 좀 멋있다 대단하다 그 사세라고 하죠. 그들이 사는 세상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피터 파커는 저거 그 거미 힘 빼고는 나랑 똑같은데 맨날 실패하고 그렇죠. 시험 망치고 돈 얻고 짝사랑에 또 실패하고 이런 것들 나랑 똑같은데 그래서 독자들은 영웅의 힘이 아니라 이 영웅의 실패에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거기에 자기를 비치게 된 거거든요. 재밌는 상식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그러니까 첫 등장했을 때 처음에 거미한테 물렸잖아요. 그런데 이 거미를 인섹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곤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곤충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처음부터 잘못된 실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웅의 서사부터가 일단 작은 실수로 시작이 되었다. 이거 자체도 스파이더맨의 재밌는 비하인드 중에 하나죠.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실패는 바로 벤 삼촌의 죽음이죠. 자기가 막을 수 있었던 강도를 안 막고 이건 못 막은 게 아니에요. 안 막고 놓아주었다가 그 강도가 삼촌을 죽이게 되면서 그러면서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말을 새기게 되는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실패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 삼촌의 죽음은 사실 피터의 영웅 활동, 히어로 활동을 정당화해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갈등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남겨두는 게 바로 이 죄책감이라는 거죠. 보통은요 영웅 이야기 같은 경우 예전에 무슨 비극부터 시작해서 어떤 죄책감이 있으면 그 죄책감을 딛고 일어서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영웅이 되는데 스파이더맨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싸워요. 죄책감을 극복한 영웅이 아니라 실패를 극복한 영웅이 아니라 그 실패를 짊어지고 사는 그런 영웅이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들은 실패를 짊어지고 사는 거잖아요. 실패를 극복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위인이 되는 거고 사람들이 우와 대단해 라고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건데 보통은 실패를 짊어지고 사니까 이런 면에서는 우리 보통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가장 유사한 히어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벤 삼촌의 죽음이라는 게 스파이더맨의 시작이었다면 스파이더맨이 가장 절망하는 실패는 바로 연인이었던 그웬의 죽음입니다. 스파이더맨은 일단 어렸을 땐 MJ와 사귀고 그 다음에 나중엔 그웬과 연인이 되는데 근데 1973년에 정말 만화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히어로의 여자친구가 죽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보면 사실 이 히어로 만화들은요 사실 어린이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죽어요. 항상 피가 철철 넘치지도 않고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 게다가 히어로의 여자친구가 죽는 사건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웬 스테이시라는 연인이었는데 스파이더맨의 숙적 중에 하나가 고블린이죠. 고블린이요 그웬을 이렇게 다리 아래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반사적으로 그웬을 잡으려고 거미줄을 쏴요. 그래서 그웬을 잡았거든요. 근데 낚아채는 순간 이게 살았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만화였죠. 그때 만화 옆에 스냅이라는 소리가
나요. 딱! 이란 소리죠. 그게 나고 다시 내려가 보니까 그웬이 죽은 겁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탁인 거잖아요. 이거는 고블린이 던져가지고 여기에 부딪혀서 죽은 게 아니라 스파이더맨이 잡아서 목이 부러져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파이더맨이 죽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해요. 이게 상당히 오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편집부가 이건 스파이더맨 때문에 죽은 게 맞다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편집부가 덧붙였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어도 어차피 바닥에 부딪혀서 죽었을 수 있으니 이거는 선택지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구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이 사람을 죽음에 몰아세우게 만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스파이더맨의 완벽한 실패였던 거죠. 근데 이 사실 스냅이라는 것도요, 여기서 원래 작가가 처음에 그 원화를 넘겼을 때는 스냅이란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딱 소리가 나니까 아 이게 목이 부러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딱 그 효과음인데 그게 없었대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원작자한테는 그게 없었는데 그림을 그린 작가가 그걸 스냅이란 말을 써넣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한 50년 동안 팬들의 논란이 불지피게 된, 누가 그웬을 죽였냐 이걸 가지고 논란을 부추기게 된 바로 그 사건, 스냅이라는 그 효과음 하나가 그렇게 히어로의 운명을 바꿔놓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기는 영웅을 동경합니다. 그런데 지는 영웅한테는 위로를 받아요. 이기는 영웅은 야 나처럼 돼야 돼 이런 식의 그런 메시지를 준다라고 한다면, 근데 그거는 대부분 불가능한 주문인 거죠. 연예인들 보면 순식간에 살을 뭐 20kg 빼가지고 탁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연예인이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들한테는 좀 불가능한 주문이잖아요. 반면 스파이더맨은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정말 매일 실패하고 돈도 없고 체이고 욕도 많이 먹고 가장 소중한 걸 지키지도 못해. 그런데도 오늘 또 마스크를 써. 스파이더맨을 보면 진짜로 피자 배달을 하는데 피자 배달 늦어가지고 막 욕먹고 그러는데 굳이 피자 배달을 하다가도 강도가 나타나면 또 거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지? 라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진짜 영웅은요 한 번도 안 지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져도 다음날 다시 마스크를 쓰는 것, 다시 일어서는 것, 이런 것이 영웅의 진짜 메시지라는 거죠. 미국이 들려주고 싶어하는 이야기도 이거고요. 미국 사람이 본받고 싶어하는 것도 이겁니다. 잘 나가는 사람의 큰 성공담이 아니라 무너지고 힘들고 욕먹고 빈털터리가 되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 그게 바로 수많은 영웅 중에 스파이더맨의 가장 미국적인 영웅이다, 우리 이웃집의 히어로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 좀 이거는 이렇게까지? 라는 그런 비하인드가 있는데, 만화 역사상 아마 거의 처음? 만화 역사상 어쨌든 충격적으로 히어로의 여자친구를 죽인 게 그웬을 죽인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결정이 사실은 이유가 뭐였냐면, 이게 너무 지금 서로 잘 사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사귀면 이제 결혼까지 생각해야 되는 단계로 간 거죠. 그런데 스파이더맨은 이렇게 행복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편집부가 죽음을 결정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더맨은 개인적인 비극, 고뇌 이런 것들이 스파이더맨의 본질이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인데, 이게 너무 행복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밈에 보면 형 이렇게까지 행복하길 바란 건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웅에서 그 스파이더맨에게서 행복과 안정을 빼앗기 위해서, 그래서 그를 가장 사랑받는 영웅으로 만든 바로 그 이유를 지키기 위해서 연인이었던 그웬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에 혹시 스파이더맨이 날아가는 장면을 보시더라도 저 친구가 되게 즐기면서 웹스윙 이렇게 하면서 즐기면서 가는 건 아니구나, 고뇌와 그리고 하지만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청년이 지금 또 하나의 사건을 향해서 날아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봐주시면 조금 더 재미있게 스파이더맨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